주식쇼 스트라이크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전문가들의 수익률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장에 종목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먼저 수익률 대결 1인자를 찾아라 코너의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립니다.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끼리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2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나름대로 짜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한 주간의 수익률을 중간 집계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정해서 1인자와 2인자까지 가려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7월 거의 막바지라서요. 결산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오늘 처음 함께해 주신 김혜동 전문가님의 기존 포트가 없는 관계로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병선 전문가님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GKL, 휴비스, 아모레지, 락앤락. 아하, 모든 종목을 10%씩만 담는 원칙을 갖고 계시고요. 산 가격 대비 7%가량 빠지면 바로 손절하시겠다는 종목 평균적인 원칙이 있으신데 7%대 들어선 종목이 보이는데요. 락앤락입니다. 수익률 한번 보죠. 현금 비중은 60%, 종목 4개 각 10%씩. 자, 그렇습니다. 락앤락, 기관도 외면, 외국인도 외면, 정말 무섭게 빠져서 손절됐고요. 하지만 일찌감치 손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지는 역시 신고가 내는 종목, 오늘도 당직이 신고가 한번 내줬고요. GKL도 신고가 내다가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와서 수익이 약간 줄었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굉장했습니다. 금요일까지요. 자, 휴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 안타까워요. 외국인은 계속 수급이 들어오는데 기관이 약간 팔면서 지금 마이너스 7%대 걸리면 손절되는데요. 손절에 조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7월 17일 날 두 종목 담아주셨고 지난주에 7월 24일 날 또 두 종목 담아주셨었네요. 자, 주병선 전문가님 먼저 락앤락부터 오늘 또 실적도 괜찮았는데요. 네.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왜 코가 깨진다 그러죠? 네.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락앤락을 제가 소개했을 때요. 우선 차트부터 볼까요? 락앤락을 제가 소개를 드렸을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고정비 부담은 중국 시장 확대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 부담은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하반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관은요, 지금 손절을 했습니다. 기관이 손절을 했어요. 아니, 기관이 자기 돈도 아니면서 전 국민들이 정말 피땀 흘려서 맡겨놓은 돈을 손절을 하고 있어요. 지금 락앤락은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락앤락은요. 제가 락앤락을 오늘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2분기 실적도 괜찮아요. 2분기 실적 괜찮고요. 2분기는 전년 동기 대비 13% 실적이 좋아지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4%나 좋아집니다. 요것을 자기들이 예상하는 실적보다 나쁘다고 손절하고 있는 거죠, 기관이. 거기 손절하니까 외국인도 바로 손절하고 그래서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네, 손절매가 손절매를 부르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올해 매출액도 좋아지고 영업이익도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2015년까지 중국에서 매출액은 30% 이상 늘어납니다. 네. 아직도 손절을 안 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시면 당연히 보이죠. 당연히 보이고 점차 좋아질 겁니다. 저희는 지금 게임의 룰상 손절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렇게 중국 관련 소비주들, 특히 이제 기관이 끌고 왔던 종목이라든가, 어쨌든 주포가 없어진 상황 아닙니까? 양쪽 다. 네. 이렇게 정말 차트가 갑자기 이틀 연타 10%, 7%, 오늘도 빠졌잖아요. 네. 이제 하락세가 아직 멈췄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되면 반등하는 시간도 굉장히 걸릴 것 같은데요. 꽤 많이 걸리죠. 네. 한번 이렇게 차트가 무너지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끌고 오던 그 종목이 그 친구들이 이제 손절을 하면 이 종목은 이제 살아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나 결국은 실적에 수렴을 해서 올라오게 돼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연연하지 않는 보유자라면 보유하면 분명히
손절 없이 살아날 걸로 믿습니다. 네. 이쯤에서 이제 주병선 전문가님께 하나 여쭙고 싶은 거는 모든 종목을 살 때 이제 10%씩 가볍게 담고 7% 이상 손실이 나면은 지금 락앤락처럼 얼른 이제 자르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혹시 그런 주병선 전문가님도 이렇게 좀 기다리다가 예를 들어서 락앤락이다라고 했을 때 바닥이 좀 잡힌다 싶으시면 추가 매수도 소위 물타기도 하시나요? 네, 저는 안 합니다. 그건 전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종목을 2개 가지고 나왔는데요. 당연히 보유 비중은 10%고요. 목표가는 15%고 손절가는 마이너스 7%입니다. 종목은요. 제가 봐서는 이렇습니다. 종목은 거래소에 800개나 있고 코스닥에 1200개나 있습니다. 종목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우리 전국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님들이 다 보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종목을 7개 이상은 안 가져갈 겁니다. 10%니까 70%만 비중 가져가는 거죠. 30%는 현금입니다. 현금을 100%를 다 주식 투자하는 건 어리석다고 봅니다. 주식 투자가 은행 예금인가요? 언제든지 이렇게 위험을 안고 있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손절매 일단 하고요. 추가 매수는 원래 잘 안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비슷한 성격의 아모레주하고 GKL 보고 마지막에 휴비스 살펴주시죠. 아, 그럴까요? 아모레지는요, 제가 봐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기관이 아모레지와 결혼을 했는데요. 신혼이라고 판단합니다. 결혼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0년 해로 할 걸로 봅니다. 앞으로 한 4, 50년을 같이 살 걸로 보고요. 그 이유는 어찌 짧은 시간에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어찌됐든 아모레지는 기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끌고 갈 걸로 봅니다. 현재 아모레지의 지난 일주일 동안 상황은 아무도 변한 게 없습니다. 21선을 타고 잘 가고 있습니다. 전번에 아모레지를 제가 말씀드릴 때 퍼가 97배라고 그랬죠. 지금은 93배까지 내려왔는데 아직도 끝없이 갈 걸로 봅니다. 아모레지를 잠깐 좀 차트 볼까요? 네, 아모레지 차트입니다. 하늘 높은지 모르게 가고 있죠. 네, 이제 결혼한 지 5년밖에 안 된 신혼부부입니다. 네, 평생을 함께할 해로할 기관과 해로할 종목입니다. 예, 걱정 안 검은 하셔도 머리가 되겠습니다. 파뿌리 되도록 계속 가겠네요. 네,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그 근거와 이유를 대려면 시간이 너무 많죠. 네, 네, 하지만 언제나 또 역시 원칙이 있으시죠. 산 가격의 15% 정도 수익이 나면 일단 그것이 목표가라고요. 현재는 수익이 한 3% 가까이 정도 나고 있는 아모레주입니다. 자, 계속해서 GKL도 살펴주시죠. 네, GKL은 오늘은 좀 악재 뉴스가 나왔죠. 네, 악재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요. 어찌됐든 아직도 21선 위에 있고요. 아직도 어제죠. 그러니까 어제 일요일 날 지식경제부에서 외국인들이 외국인 상대 카지노 회사를 추가로 더 만드는 어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법률에 입법 예고가 있었다 해가지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로 장중에 많이 출렁였고요. 결국 이제 종목도 좀 하락했으나 큰 문제는 없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냐하면요. GKL과 같은 종목은요. GKL과 같은 종목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까요? 네, GKL 차트입니다. GKL과 같은 종목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죠. 아까 서두에 시황 분석하면서요. 우리 코스피 지수는 폭발적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코스피 지수가 폭발적으로 가기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경기 민감주가 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은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GKL과 같은 종목은 괜찮습니다. 만약에요. 지수가 폭발적으로 가게 되면 GKL은 버려야죠.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만 되면요. 고스톱치기를 아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요.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카지노, 고스톱과 마찬가지잖아요. 노름. 중국인들처럼 노름 좋아하는 민족이 없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외국인만 전용으로 다니죠? GKL은요? 네. 제가 봐서는 오늘 악재 뉴스가 나와서 일시에 출렁였으나 아직도 21선을 터치하고 아무 이상 없이 지금 꿋꿋이 버티고 있어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자, 좀 불안해졌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그 전주, 그러니까 2주 전에 좀 전에 살펴주셨던 GKL과 같은 날 얘기를 하셨는데 휴비스 마이너스 7%로 가는 건 아니겠죠?
이제 휴비스 말씀드릴까요? 예. 차트 볼까요? 네, 휴비스입니다. 참 기관이 또 의외로 이렇게 한 나흘 연속인가요? 네, 네. 팔더라고요. 이 차트 보시다시피 지금 21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준을 마이너스 7% 손절인데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손절 라인에 걸리죠.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한데 휴비스는 마라톤 선수예요. 우리가 지금 100m 게임이라고 있잖아요. 이 경기는. 이 TV 방송에서 나와서 하는 이 경기는 지금 100m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감독이잖아요. 제가 감독인데 선수를 지금 마라톤 선수를 100m 게임에 출전을 시켜놓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게임을 마라톤으로 비유한다면 이건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1년만 지나면 현재 주가는 10,000원 부근에 있는데 20,000원에 갈 거다. 그 증거는 이렇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마라톤 선수를 100m 게임에 출전시킨 감독인 저희 잘못이지 이 종목의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도요. 외국인은 계속 날이면 날마다 사고 있고 단지 개인과 기관이 관심이 없어서 외국인은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전자하고 현대차에 빠져 있잖아요. 그쪽만 사랑하다고 이런 종목에 크게 지금 공격적인 매수가 없어서 이러고 있으나 시간이 해결해 줄 걸로 믿습니다. 네, 진짜 아까 뭐 결혼 신혼 얘기도 하셨지만 아모레주처럼 이게 기관이 좀 팍팍 끌어주는 종목이래야 이게 100m에 맞지 외국인이 뭐 조금씩 이제 뭐 매집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꾸준히 사는 특별히 이제 기관이 외면했을 때는 수익률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안 좋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럴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종목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피닉스맨 김현우 전문가님 앞으로 이제 포트를 짜셔서 수익률 대결을 하게 되실 텐데 월화수목금 전문가님과 모두 함께요. 총 10분이 되겠죠. 각오 한마디 그리고 내 포트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운용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요즘과 같은 장세에서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하루하루가 좀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장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포트들은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한 포트들이 좀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량주들도 간혹 가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우리가 또 이렇게 골고루 반찬을 먹듯이 하나씩 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차분하게 잘 따라오시면 우리 포트들을 통해서 많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좀 싶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수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어떤 각오 한마디 차원보다도 포트에 대한 밑그림.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분은 나랑 좀 성향이 맞다. 난 사실 중소형주를 좋아하는데라거나 어떤 분은 난 진짜 이름도 없는 종목이라도 이제 오른다 한다더라 하는 거를 따라 사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내 성향이 이렇고 앞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게 될 거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의 퍼플오션 전략으로 좀 가져가려고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뭐 블루오션, 레드오션처럼 그런 시장이 있었듯이 퍼플오션은 틈새 시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지수가 이제 우량주 시즌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때는 우량주 위주의 포트를 좀 들고 가야 되고요. 지금은 우량주 이렇게 포트들이 많은 수익을 내기가 힘든 시즌이 좀 왔기 때문에 중소형 실적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틈새 전략 중소형 우량 종목을 포트에 많이 좀 넣으실 계획이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문가, 특별히 오늘 처음 합류하신 한 분의 각오와 또 한 분의 기존 포트 현황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과 함께 오늘의 경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장은 올 만큼 왔지만 전문가 눈에는 어떤 종목이 좀 보일까요? 사실 종목은 많이 있는데요. 주병선 전문가님. 네. 저는 보통 전문가님들하고 좀 달라서 저는 거래소를 좀 좋아하죠. 네, 좀 다르세요, 확실히. 네. 대형주도 좀 좋아하고요. 네. 코스닥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오늘은 코스닥의 대형주 하나 소개를 드리고요. 거래소 또 대형주 하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궁금하시죠? 우선 SK입니다. 첫째 종목은 SK고요. 지금 첫째 종목은 SK고 두 번째 종목은 아트라스 BX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종목 SK는 다 아시잖아요. 그럼 또 궁금하시죠? 시청자님들. 야, 무슨 얘기냐. 지금까지 내 지수 못 간다고 얘기해 놓고
그럼 지수하고 관련된 거래소 대형주를 지금 소개를 한다는 얘기냐. 네, 저 궁금해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말씀드리면 전번 주에도 나와도 말씀드렸죠. 저는 주로 급등주, 테마주, 작전주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요. 이제 저는 좋은 종목을 우리 이 게임하는 순위라든가 그다음에 그 수익률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소개하다 보면 이제 주가가 올라서 또 순위도 올라갈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다음에 또 이런 말씀도 드렸죠. 고등학교 3학년 60명이 있는 한 반이 공부를 다 못하는 게 아니다. 그중에 1등, 2등이 꼭 나오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지수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하더라도 제가 봐서는 SK는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최근 들어서 약간 지주회사 언급하시는 분들이 종종 네.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지주회사죠, SK는. 네. SK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좀 전에 차트를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차트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현재 SK 차트는요. 거래소 코스피 차트하고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지금. 네,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집중된 투자를 하는 기관과 외국인의 성격상 모든 종목을 다 끌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네들도 한정된 자금으로 수익률 게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가져갈 거다. 현재 못 가고 있는 종목은 관심 없다, 걔들이. 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SK는요. SK그룹의 지주회사예요. 네. SK는 자기 스스로는 사업을 하는 게 없죠. 다 자회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것도 제가요. 10% 비중만 이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시초가에 매수하고요. 매수가에 15% 수익이 오면 자동으로 차익 실현하고 없앱니다. 마이너스 7%가 오면 당연히 손절해서 또 없애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종목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죠. 네, 지주회사는 다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지금 퍼나 PBR도 아주 낮은 수준이고요. 제가 여기 이제 특이한 사항을 발견했는데요. 네. 기관과 외국인이 왜 지금 지주회사를 좋아하는가? 그 중에서 특히 SK를 왜 좋아하는가? 제가 발견을 했는데 그걸 통역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도요. 네, 작년도에 SK의 지주회사 SK요. 지주회사 SK의 영업이익률은 75%였습니다. 근데 지난 1분기 때요. 1분기 때 조사를 해보니까 영업이익률이 91%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결국은 지주회사 SK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다 좋아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작년도에는요, 작년도 1년 내내 매출액이 7,600억밖에 안 됐어요. 근데 올해 1분기에 매출액이 5천억에 무려. 이 이유는 다 아시죠? 네, SK 하이닉스가 SK 그룹에 이제 들어왔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이 늘었으나 매출액만 가지고 매출액이 늘었다고 주가가 가는 건 아니죠? 네. 수익이 좋아야 가는 건데 작년도 1년 내내 영업이익률이 75%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91%로 늘었어요. 결국은 자회사가 다 실적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원래 이게 기관이 사랑한 종목이었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외국인도 좋아하는 종목으로 바뀌어졌고요. 자회사를 이게 크게 나누어 보면은요. 에너지 화학회사가 있어요. 네. SK 이노베이션과 SK 에너지가 있죠. 또 이 얘기 듣고 계신 분 중에 또 이런 질문하실 분 계실 것 같아요. 야, SK 이노베이션이 며칠 전에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데 아니 그런 종목을 지주회사를 지금 소개한단 말이야? 또 그럼 궁금하시죠? 네.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를 봤더니 그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 금요일에 나왔어요. SK 이노베이션이 창사 이래 최대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는 어마어마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날 기관이 사상 최대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도 당연히 순매수를 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가를 플러스 5%나 올려놨어요. 락앤락은 수익이 난다고 그래도 손절하던 친구들이 영업이익이 엄청난 적자가 난 SK이노베이션은 그렇게 사더군요.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그 이후로
영업 적자가 났다는 자회사가 있어도 SK는 꿋꿋하고요.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SK 밑에는 SK텔레콤도 있죠. SK 하이닉스도 있고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실적이 갈수록 좋아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SK를 지금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랑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우리들은요 개인들이 좋아하는 종목에 달라붙어서 재미를 못 봤죠 한 번도. 네, 기관이나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에 같이 갑시다. 특히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에 같이 가자고요. 네, 그수 외에는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은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네, 결국에는 뭐 실적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 SK를 특별하게 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혹시 이 종목이 100m짜리 맞나요? 100m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단기간에 수익이 그래도 좀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아트라스 BX 이어서 아트라스 BX는 아주 생소하시죠? 네, 아주 처음 들어보신 분이 많을 겁니다. 아트라스 BX는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인데요. 좀 전에 소개드린 SK는 거래소의 대형주고요. 아트라스 BX는 이제 코스닥의 대형주인데 이 모회사가 한국타이어입니다. 한국타이어. 한국타이어는 잘 아시죠? 네, 한국타이어의 자회사입니다. 만드는 제품은 뭐냐면요. 자동차용 배터리입니다. 네, 자동차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예요. 거래소에는 이거하고 똑같은 회사가 세방전지가 있죠. 네, 거래소에는 세방전지가 있고요. 코스닥에는 이제 아트라스 BX가 있는데 한국타이어 자회사입니다. 우리 자동차 시동을 걸면 부르릉부르릉 하고 걸리잖아요. 그게 배터리가 없으면 시동이 안 걸리죠. 그래서 이건 제가 봐서는 100m 달리기도 잘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건 마라톤 선수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마라톤 선수입니다. 그래서요. 비중은 10%만 당연히 담고요. 매수는 내일 아침 시초가에 하고 목표가는 플러스 15%를 하고요. 보유 기간은 없습니다. 21선 타고 계속 가면은 계속 가는 거고요. 저의 원칙은 다른 전문가들하고 많이 다르죠. 네. 그 다음에 손절은 마이너스 7%고요. 그냥 손절 가가 없고 목표 가가 없는 거죠. 매수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하면 되고요. 보유 기간도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언제 손절이 될지 언제 차익 실현될지도 모르고요. 때문에 보유 기간도 없고요. 제가 이걸 한번 왜 마라톤 선수냐고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차트는 지금 나온 거 보시죠. 네, 차트는 지금 우상향으로 코스닥 차트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아시죠? 엉망이 됐잖아요. 우하향으로. 근데 이 대형주가 코스닥의 대형주가 차트가 지금 우상향으로 돼 있어요. 네, 잘 보시고요. 이게 제가 왜 마라톤 선수냐고 하면 이게 지금 누가 사랑하는 종목이냐면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에요. KB자산운용이라고 아시나요? 네, KB자산 펀드 하는 자산운용사인데요. KB자산운용에서 9%를 보유 중입니다. 결국은 코스닥의 대형주가 괜히 대형주가 아니죠. 네. 그 다음에요. 제가 보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2,400억 밖에 안 되더군요. 시가총액이 2,400억 밖에 안 되는데 작년도에 영업이익률이 13%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매출액은 4천억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영업이익률 10%로 환산하면 결국 작년 매출액은 거의 5천억 정도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는 한 2만 5천 원 정도 하는데요. 1년만 가지고 있으면 한 5만 원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B자산운용이 사랑한 종목이죠. 기관도 좋아하고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1년 정도 갖고 있으면 더블 날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단기, 중기 모두 좋은 아트라스 BX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으로 오늘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피닉스맨의 활약이 기대가 됩니다. 첫 포트 출발이 좋아야 되거든요. 내일 곧바로 저희가 집계 결과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종목으로 첫 포트 꾸리실 생각이십니까? 예, 이렇게 그 대결의 구도로 계속적으로 가면 사실 좀 긴장감이 되기도 하는데 시청자분들의 이렇게 좀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두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시고 들어보셨을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재룡전기하고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재룡전기가 재룡산업과 더불어 가지고 단기적인 그렇게 그 전력 테마와 맞물려서 이렇게 좀 그 급등을 좀 해줬었는데, 전압 조정 및 변압기를 좀 생산하는 업체고요. 최근 들어 그 1분기 영업이익도 30.1% 정도 굉장히 좀 증가를 했고요. 뭐 금액으로 따지면 95억 정도 됩니다. 또 계룡산업과 같은 그 자회사 계열사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과 더불어서 반사 이익을 좀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싶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좀 들고 나왔습니다.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비중은 한 10% 정도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기간은 단기적으로 한 보름 정도 이렇게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그 종가였던 2,830원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000원. 손절가는 제가 과거에는 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뭐 단기적으로 좀 대응하시기 편하시라고 손절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2,75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2주짜리라면 잠시만요. 우리 네. 앞서서 얘기하셨던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의 아까 100m짜리는 보통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고 100m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기간으로 따지면요. 네, 우리가 지금 게임을 한 달 단위로 수익률을 계산하죠. 네, 한 달 정도 보는 걸 100m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 비율을 여기다 끌어다 쓰면 한 50m짜리 종목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1m 정도 되겠는데요. 그게 좀 사실은 이런 것들이 개별주가 원래 그 단기적인 파동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기간을 두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가격으로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런 그 가이드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죠. 꼭 2주 동안 뭐 보유를 하셔야 된다. 가격이 이런 좀- 룰은 없으니까요. 근데 어쨌거나 굉장히 빠른 수익을 지금 기대하시는 예, 거죠. 예, 예. 오늘도 장중에 예, 예. 10% 이상 오르면서 지금 말씀하신 목표가를 오늘도 갔다 온 종목이거든요. 예, 예. 야, 이런 종목 매매를 잘 못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하면 그나마 따라는 하고 싶은데 야, 좀 자신 없으신 분들께 예,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차트를 보여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주봉상 차트인데요. 작년과 같이 그 12월 달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좀 바닥권을 찍고, 올해 또 4월에 이렇게 또 바닥권을 찍고, 단기적인 그 V자형 반등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추세적인 돌파가 또 자회사,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재룡산업과 더불어서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을 했는데요. 같은 이렇게 좀 맥락에서 테마들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 더 이렇게 수익권으로 시너지를 내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좀 탄력적인 흐름이 계속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탄력이 금세 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좋습니다. 전력 관련된 테마로 또 엮여서 자회사하고 잘 갈 것 같습니다. 재룡전기 설명 들어봤고 또 하나는요. 그 또 다른 종목을 또 준비를 했는데, 에스텍 파마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 들어 기관이 또 매수세를 강하게 좀 이렇게 나타내고 있고요. 그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세적으로 그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이 압축적인 형태로 그 가면서 이렇게 가격을 고점에서 유지했던 적이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 그 재룡전기와 더불어서 이렇게 좀 주봉상으로 한번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시면 지금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거의 다 이렇게 1차적인 좀 매집이라고 하기는 조금 이르지만 대량적인 거래들이 좀 나타났고요. 그 이후에 또 이렇게 그 장대, 주봉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오늘 약간의 도지 형태 좀 비슷하게 좀 나타났는데, 여기서 이제 가격 여러분들께서 유지만 잘 하시면 또 단기적인 수익을 내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에 완제품 의약을 주로 이렇게 좀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주력 생산하는 게 그 API라는 그런 그 제약에 관련된 의약품들을 이렇게 좀 많이 만들고요. 그리고 80% 이상을 일본 시장에 많이들 수출합니다. 최근 미국, 유럽, 뭐 중남미 등 그 수출화 다변화를 통해서 시장을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900%대 굉장히 좋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튼실한 회사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약간 이렇게 대본상 가격이 조금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9,5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300원, 목표가는 1,100원에서 1,200원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비중하고 기간은 재룡산업하고 똑같습니다. 10% 정도 보시고요. 2주 내로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예.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요. 시장이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하니까 지금까지 약간 손실 나셨고 하셨던 분들이 예. 한 종목에 100%, 물론 분할이지만 분할로 사는 거지만 아니면 50%로 두 종목
예,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한테는 좀 어림도 없을 것 같고 비중을 한 10% 정도만 실으시는 이유. 지금은 거기 자금 관리와 그다음에 시장이 앞으로 굉장히 빠르게 변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그때에 맞춰서 종목 포트를 구성하기 위해서 좀 자금을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차근차근 시장에 맞게끔 종목 포트를 관리를 잘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바이오 종목 에스텍파마까지 설명 들어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완성된 포트폴리오 먼저 주병선 전문가 포트부터 보여드립니다. 자, 포트가 나가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휴비스, GKL, 아모레 G까지는 기존 종목이었었고 오늘 신규 편입 노란색 보이시죠? 지주회사 SK 그리고 아트라스 BX 이렇게 되면 종목 각각 10%씩 종목 5개 50% 현금은 절반이 됩니다. 자, 휴비스는 계속 끌고 가십시오. 단기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GKL은 경기 방어주, 지수는 못 갈 때 GKL은 더 갈 거다. 오늘 약간 악재, 약간 출렁였지만 사실상 기술적으로는 견주했고요. 아무래 주인은 비건의 러콜이 계속되고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하셨어요. 지주회사 SK, 자회사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상당히 훌륭하고요. 아트라스 BX는 단기도 좋지만 장기용으로도 아주 적합한 1년 있으면 더블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까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김혜동 전문가의 완성본 볼까요? 자, 오늘 첫 출연이신데 재룡전기 10%, 에스테파마 10%, 각 10%씩만 두 종목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한 보름짜리인 거죠. 자, 재룡전기는 전력난 요즘 좀 심각한데 자회사 관련해 테마로 좀 엮이면서 상승 탄력이 좋지만 여기서 끝이 아닐 것이다 하셨습니다. 매수 가격 두 종목 전부 다 오늘 종가 정도이니까 잘 살펴주시고요. 에스텍파마도 최근 기관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흐름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매수가 역시 오늘 종가고 각 10%씩이니까 바이오 종목인 에스텍파마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기대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청자 퀴즈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퀴즈 이벤트 정답을 알려드려야겠죠? 지난주 문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코스피 200 일별 수익률을 역방향으로 추적하는 ETF는 이었는데 정답은 1번 코덱스 인버스였죠. 자, 정답자 발표를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1등, 유미형 시청자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등 세 분은요. 이치로, 이성주, 윤백식 님이고요. 축하드립니다. 3등 10분은요. 이미경 님부터. 자, 나머지 5분의 성함도 한번 볼까요? 자, 김민경 님. 그렇죠. 그리고 이만기 님까지 이렇게 3등 10분까지 저희가 당첨자를 한번 추첨을 해보았습니다. 자, 당첨되신 분들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문제 풀고 당첨까지 되시면 명단을 월요일 날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 관련 서적뿐만 아니라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일주일에는 문제가 하나예요. 오늘 이제 이번 주 첫 주 새로운 문제가 나가게 될 텐데 주병선 전문가님 준비되셨죠? 네. 문제 출제 부탁드립니다. 네. 기업이 이익을 발생시켜 회사 내에 누적하여 온 이익 잉여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은 이런 질문이죠. 네. 1번 이자, 2번 배당금, 3번 배당납, 4번 권리납입니다. 네, 김혜동 전문가님 정답 안다. 참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요. 한 주 동안의 정답자를 추첨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데 포털 사이트 리치맵을 이렇게 포털 사이트에서 저희 리치맵을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고요. 주식쇼 스트라이크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퀴즈 이벤트 당첨을 참여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하셔야지 완료가 된다는 거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추첨 통해서 상품 드립니다.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 주식 관련 서적이 선물입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밤 9시에는요. 우리 조금규 전문가님이 밤 9시 무료 방송을 하신다고 합니다. 강의 내용은요. 손실계좌 복구, 성공을 위한 투자 전략이니까요. 오늘 밤 9시 무료이니만큼 꼭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2부는요. 성공투자 안전길잡이 이성대 전문가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도 2부에서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